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지역위원회는 당원 주권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용인시장 예비후보와 용인갑 도의원 후보를 초청해 4월 5일 제1차 정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인시장 예비후보 정견 발표회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지역위원회 의뢰로 방송하는 것으로 편집 없이 제공합니다. 정견 발표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인갑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현근택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늘 처인의 변화를 위해 고심하시는 이상식 국회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식 의원님과 제가 손을 맞잡을 때 용인의 정권교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늘 우리 처인의 고문님들을 뵐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 옵니다. 남들이 거기서 민주당이 되겠냐, 니들 빨갱이들 아니냐, 손가락질 할 때 온갖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파란 낙태를 메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고모님들, 여러분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 이곳에서 감히 승리를 약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지난 몇 년간 무도한 내란 세력의 폭거에 맞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싸워온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사를 함께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지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삽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지는 단순히 같은 당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느끼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저 현근택은 여러분의 동지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동지입니다. 변호사 시절부터 이재명과 함께했습니다. 그가 시민들의 변호사에서 성남시장으로, 경기도지사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나아가는 그 험난한 고비마다 저는 늘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대선 당시엔 그의 대변인이 되어 싸웠고, 검찰의 무도한 탄압 앞에는 법률가로서 그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가 단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을 때 저 또한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제 삶의 궤적도 이재명 대통령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인연을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친분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곁에서 그가 가진 철학인 억강부역의 가치와 세상을 바꾸는 실천적 실력을 가까이서 배우고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과 경기도에서 증명했고,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듯 저 현근택도 권력이 아니라 용인을 위해 일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근사한 용인의 내일을 위한 현명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정의 철학으로 삼았던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 말이 가장 절실하게 적용돼야 할 곳이 바로 이곳 처인입니다. 처인은 그동안 한강수계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수십 년간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신도시를 만들 때 우리는 소외와 낙후를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처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세계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삼성 반도체 국가산단은 우리 처인의 지도를 완전히 바꿀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도체 산단의 과실이 반드시 우리 처인 구민과 110만 용인 시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뚫려 출퇴근이 편해지고 지하철이 연장되어 교통을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국 최고의 인프라에서 교육을 받게 만들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가 우선 보장되고 소상공인들이 웃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저 현근택은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도시개발, 건축, 재개발 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원 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일하며 행정 경험도 쌓았습니다.
이 복잡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누가 가장 명확하게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알고 현장을 알고 사람을 아는 저 현근택이 처인의 100년을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무도한 검찰 독재 세력,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정적 죽이기에만 혈안이 된 내란 세력과 우리 민주 세력의 명운을 건 싸움입니다. 우리 용인에서도 그 싸움의 결판을 내야 합니다. 이번 용인시장 선거는 윤석열의 공보실장과 이재명의 대변인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용인이 무너지면 경기도가 무너지고 경기도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본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 중앙무대에서도 밀리지 않고 처인의 자존심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후보 누구입니까? 저 현근택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로 내란 세력들의 오만을 꺾어놓겠습니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처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도시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동지에서 시작해 이제는 처인의 가장 든든한 동지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저 현근택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용인의 근사한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용인의 100년을 위한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현근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현근택 후보께서 만약에 본선에 올라갔으면 우리 그 현 시장인 이상일 시장하고 차별이 되는 내 강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있다고 일단은 현재 중앙정부 대통령이 바뀌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고 우리 용인시 국회의원 4분이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게 저는 아마 이상일 시장이 가장 고립된 섬이랑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도체 단지 문제도 있지만 야당 시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팀, 국회의원과 지역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 함께 가야 됩니다. 혼자 고립돼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큰 장점이 그거라 보고요. 저는 또한 수원의 부시장으로 행정 경험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용인에 복잡하게 얽힌 뭐 역삼지구 개발 문제라든지 법률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역삼지구 문제라든지 법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들을 분명하게 해결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그 성남에서 불거진 그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그 용인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뭐 용인시장 나왔을 때 문제는 아니었고요. 성남시장 나왔을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이게 뭐 법적, 윤리적, 도덕적 문제로 보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뭐 서로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했고요. 윤리적인 문제는 그 당시에 아마 2차 가해 논란이 됐는데 2차 가해 논란은 제가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린 거였는데 그 논란으로 제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때 후보 당시에.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용인시장 선거인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장점들은 많아요. 민주당이 당선할 기회도 많고. 근데 상대 후보의 약점들을 상대 후보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우리 지금 현근택 후보님이 본선에 진출했을 때 그 상대 후보의 대응 방안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상대 후보에 강하게 이 실론 갖고 추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나 단순한 해명이 아니고 어떻게 대응하실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상대방이 아마 공격을 어떤 점에서 할지는 저도 예상하는데요. 그 당시에 뭐 팩트 부분은 뭐 제가 먼저 뭐 밝힐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상대방이 아마 뭐 공격한다 그러면 저 충분히 대응할 준비는 돼 있다. 법률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아니면 뭐 제가 우리 당의 검증에도 다 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제가 방어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소상공인 앞에 10년 동안 소상공인 끌어온 조태입니다. 그리고 현준태 후보께 본선이 돼서 만약에 시장에 당선되신다면은
지금 소상공인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플랫폼 시티 SK 반도체 중요하지 않아요. 독국물 마셔가지고 제주도에 맞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쉬라고 해가지고 쉬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시장이 됐을 경우에 전임 시장님은 그래도 제가 붙어가지고 있는 바람에 전국에서 1등했어요. 보조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전국에서 지금 꼴찌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계시고 건설에 올라갔을 경우에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어떤 거를 갖고 있는지, 특히 현근태 후보님은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용인특례시 법률 고문으로다 제가 명함을 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도 신경 쓰고 있고요. 지금 아마 추경도 아마 지금 지원금이 아마 지역 화폐로 지급될 걸로 아는데, 지역 화폐에 대한 인센티브가 용인이 그동안 좀 적었습니다. 최근에 좀 정권 바뀌거나 늘리긴 있는데요. 인근 수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수원 같은 경우는 명절 때 25%까지 했거든요. 기본 10%에 25%까지 해줬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서 용인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겠습니다. 한도 금액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만든 걸로 아는데 인원도 적고 실제로 하는 일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폐업 문제라든지, 사실 폐업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그냥 도망가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월세 까먹고 가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를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정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만들면 그런 법률적인 지원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압승을 이끌 우리 세 분의 전사 최선봉장 중에 한 분이신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인갑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용인시장 예비후보 정춘수 뜨거운 가슴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용인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110만 특례시라고 하는 화려한 이름은 있지만 길 잃은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의 삶은 고단하고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정춘숙 오늘 이 자리에서 용인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확실한 비전과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생 운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스포츠 운동 아니고요. 소셜 무브먼트, 사회 운동을 했습니다. 대학 때는 저는 1982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때는 학생 운동을 했고, 학생 운동을 마치고 노동 운동을 했습니다. 노동 운동을 하면서 저는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잠깐 감옥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입니다. 제가 여기다 특별히 띄워드린 이유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상일 시장이 저보고, 제가 전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 전과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를 굉장히 음해하는 이런 그 페이스북을 올려서 제가 이걸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약자를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평가해 준 우리 당으로 인해서 제가 인재 영입으로 2016년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금의 용인병 수지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부터 그곳에서 털을 닦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용인병 수지에 가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절대 안 된다. 가지 말아라. 용인병은 16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우리 당의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그 험지에서 저는 이상일 시장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본 사람이 이깁니다. 당시 이상일 시장은 언론조사가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10%가 지는 그런 통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우리는 이긴다, 끝까지 한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2018년도에 용인으로 거처로 옮긴 후에 단 한 번도 용인을 떠난 적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낙천의 고배를 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인을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용인에 계속 살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산소도 여기 로뎀 파크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용인시를 용인 특례시로 만들었고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역할할 수 있도록 제가 해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을 종식하는, 그래서 민생을 회복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유능함을 이 현장에서, 이 지방행정 현장에서 실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이삭일 시장이 제일 싫어하던데요. 리틀 윤석열이라고 불리우는 독선과 불통의 행정을 마치고 시민 주권 용인 제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독보적인 장점은 중앙을 움직이는 강력한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무총리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또한 여러 강요와 함께 지난 8년간 국회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SRT, GTX,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이 모든 것은 지방정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안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일해본 사람, 같이 성과를 내본 사람, 바로 저 정춘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이제 저의 4대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의 격을 높이겠습니다. 보여주기식, 홍보 중심의 행정이 아닌 실용 중심의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용인 소식 보시죠, 가끔? 네, 거기에 이상일 시장의 홍보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일과 같은 그런 행정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메카를 완성하겠습니다. 원산 반도체 클러스터를 넘어서 동천 물류센터와 플랫폼 시티를 연결하고 그리고 테크노밸리를 육성해서 신규 일자리 8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저희가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교통혁명으로 시민의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GTX-A 지선 그리고 SRT 구성역 정차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또한 신봉 동백 또 용인선 연장 분당선 연장 조기 착공 이것을 통해서 출퇴근 시간 30분을 단축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용인시장을 준비하면서 39개 읍면동을 다 방문했습니다. 네, 복지에 관한 욕구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는 용인형 통합 돌봄을 확립하겠습니다. 300병상 규모의 용인시 공공의료원을 건립하고 동단위에 케어 플래너를 배치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지난 코로나 시절에 우리 용인 사람들이 용인에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의정부에 가고 이천에 가고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용인시 정도라면 공공의료원 설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의 용인시장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일 시장과 저는 겨루어 봤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이 운동복을 입게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양을 보여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리스크도 없는 사람, 그리고 이상일 시장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겨본 사람, 일해본 사람, 저 정춘숙이 적격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용인이 잠재력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용인병 지역위원회 국회의원 하면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용인은 지리적으로나 또 인재로 보나 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으로 보나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만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우리 시장들은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저 정춘수
저에게 표를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하셔보고 여태 이제 용인에서 활동하시는데 앞으로 지금 이제 용인의 발전을 위해서 공약을 내셨는데 용인 지역 그 현안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걸 활동하고 반영하고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우리 용인시는 110만이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초단체랑 똑같이 모든 뭐 규제를 받거나 혹은 특혜를 받는 혜택을 받는 그 모든 것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례법 개정안을 내게 되어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사회복지 수혜자들이 한 뭐 10,000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용인시 전체. 또 하나는 제가 좀 많이 아쉬워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저는 3호선 연장을 제가 약속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하고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소 차량 기지를 이전하고 그 부분을 수소 차량 기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지금 5조 5천억 정도 되는 지금 남부광역철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는 지금 3호선 연장을 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몇 량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히 따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50km 5조 정도 되는 이런 예산들이 3량짜리의 열차 갖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가 그 용인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사실은 내놨습니다. 하기가 굉장히 운영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수주로 가져와서 많이 활성화시킨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광역버스 관련해서는 돈이 있다고 해서 다광역버스를 늘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여기 이제 광역버스를 늘리고 이러시는 거는 굉장한 성과세요. 돈 있으면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4101 버스를 광역버스 늘렸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2층 버스를 만들었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민원 소통의 날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민들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실 내가 안 갔어도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해서 항상 소통하고 그다음에 용인의 어떤 용인이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이제 그런 용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네. 예. 지금 용인 시청 앞에 말입니다. 역삼 중심 상업지역 이것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지금 그 역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이제 오셨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현재 이게 이제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개발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함께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발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보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은 기본적으로 도로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개발했는데 아파트에 들어가지는 못해가지고 몇 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이미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법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저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은 이 역삼 지구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구를 아니 그 과를 만들든지 국을 만들든지 말이죠.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TF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거 의견이 또 충돌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역삼지구 관련해서는 저희 용인갑 지역위원회에서도 또 토론회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후보 되시는 분하고 또 공유하고 그렇게 소통해서 해결책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 정필수 부모님 고생하시는데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그리고 용인 시민 여러분, 이재명의 정책통 정관정 용인시장 예비후보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상식 의원님,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원 주권을 실천해온 용인갑 지역위원회 여러분께도 큰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정견 발표의 자리가 아닙니다. 용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분명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탄핵 집회에 여기 곽동구 고모님, 양승학 고모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했었는데요. 그 결과 내란을 종식했습니다. 정말 내란을 참으로 종식하고 그리고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6.3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용인시장 교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장 교체를 위해서 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싸움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정책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저는 전 용인시정연구원 원장으로서 용인의 현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미래 전략을 설계해온 후보입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나라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는 20년 넘게 정책으로 함께했습니다. 정동영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 대선까지 꾸준히 정책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선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을 이제 용인에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용인 시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겠습니다. 용인을 용인형 기본사회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산업 성장의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기흥역 아침 인사에서 한 시민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세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용인을 이끌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시민의 명령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용인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용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삶은 그만큼 나아졌습니까? 제가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가 들어와서 반도체 수도 용인, 반도체 메카 용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삶에 뭐가 좋아졌죠? 교통은 더 막히고 먼지는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반도체가 들어와서 낙수 효과가 있다는데 체감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지금 용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반도체 기본소득을 추진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인 와이페이로 지급해서 시민들이 식당에서, 병원에서, 문화시설에서 사용함으로써 지역에서 이 돈이 순환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고 용인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상이 아닙니다. 제가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시절에 직접 연구를 진행했고 지역화폐 지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반도체 기본소득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쟁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유치는 민주당 전 시장이셨던 백분기 시장님께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님과 함께 만든 결단이었고 그리고 성과입니다. 저 정원영이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청와대를 설득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공약입니다. 국제기구인 UN AI 허브를 용인에 유치하겠습니다. 용인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수도권 첨단 산업 벨트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에 AI까지 결합한다면 대한민국 미래의 산업의 핵심 도시가 됩니다.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반도체와 AI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겠습니다. 저는 정책을 설계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정을 경험하고 실행해 온 사람입니다. 본선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입니다. 이상희 시장과 정책에서 맞짱쳐도 밀리지 않는 바로 후보 정원영입니다, 여러분. 이번 경선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시민의 삶을 바꾸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아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을 섬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미국에 망명을 했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오렌지 농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한인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렇게 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용인 미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따십시오. 그러면 미국 사회가 인정하고 조국 독립에도 기여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저 역시 작은 일 하나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시장, 시민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모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다 됐나요? 예, 끝으로 저는 아태 민주지도자회 청년연대 회장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네, 너희는 자신은 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져라. 저는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인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DJ의 지혜를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인을 살고 싶은 용인, 정말 풍요로운 용인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대 많은 시장들이 사실 용인 시장이 돼갖고 제대로 일을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건 왜냐? 용인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지금 SK 그다음 이후에 삼성산단을 만들어서 그 이익을 시민들한테 준다 그랬죠. 지금 우리 국가산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전력이 부족해요. 거의 한 14기가 중에 거의 한 9기가 정도가 부족한데, 이건 LNG 발전소 한 3개를 세워야 되고, 지금 나오는 게 소형 원자 모듈러를 만들 계획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용인의 황금 알맹이가 가화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에서는 호남에서 저희 반도체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달라고 그래요.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력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호남에서 이렇게 가져간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국가산단이라든지 SK 반도체의 이익은 앞으로도 한 7년, 10년 후에 나옵니다. 그 전에 무슨 그 이익을 시민들과 공유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용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성장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600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원삼 남사 지구에 300조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접한 소식으로는 기흥 캠퍼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한 50억 이상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00조 정도, 그리고 아마 반도체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그 협력 업체를 계산하면은 아마 1000조를 상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기회를 맞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전라북도 군산 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전라북도에 도지사 출마하는 안호영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선거 이슈를 만들어서 전라북도 새만금에 유치하겠다. 그러면 표가 오겠죠.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상희 시장과 지금 안우영 의원 간의 꽤 논쟁이 뜨거운데요. 여러분, 국가 프로젝트는요 그렇게 쉽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용인 백군기 시장님께서 유치하고 시작하신 반도체 클러스터, 제가 완성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희 시장이 돼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희 시장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되어서, 시장이 되어서 국회와 그리고 청와대와 관련 부처 장관을, 여기 계신 이상직 의원님 그리고 나머지 국회의원들 3분 계시잖아요. 같이 모시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번 정원영이를 믿어주시면 제가 대통령님도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인에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식 의원님은 저한테 그 얘기 하시대요. 직을 걸겠다고. 근데 저는 그 완성을 여기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아니, 전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네, 전기 부분. 저기 아까 말씀해 주신 데 답이 있는데요. LNG 발전소를 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형 원자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상용화는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또 경기도 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송전선로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전기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남과 다르게 용인은 송전선로가 너무 산 위에 있어가지고 너무 미관상 안 좋고요. 환경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지금 한전에도 제가 협의를 해보니까 40% 정도 지중화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전과 정부를 설득해서 100% 지중화해서 전기는 얼마든지 외부에서 끌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새 후보님들 좋은 공약들을 항상 잘하고 계신데 특히 이제 우리 정원영 후보가 지금 공약을 굉장히 많이 언론에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1호 공약이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기본 소득입니다. 좀 센세이션 하는데 저도 왜냐면 용인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한테 돌려준다, 인으로서 돌려준다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시민들 다 돌아간다고 하는데 자, 반도체 연금을 단기적으로 뭐 지급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진짜 현실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본사회 정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이 얘기를 나눴고요.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자체장들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기본소득과 유사한 농어촌 기본소득, 그리고 풍력을 활용한 바람소득, 그리고 햇볕 에너지를 활용한 햇볕소득을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안군입니다. 신안군은요, 그냥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있는 그 바람 에너지나 그리고 햇빛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민들한테 지금 대략 연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한답니다. 답변도 조금씩 네네. 네,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세부터 20세까지는요 아동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한답니다. 저축성으로.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이 지급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의 질이, 시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는 아까 아직 반도체가 다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멀리 걸린다는데요. 물론 내년이면 아마 삼성 SK SK 하이닉스가 1기 팹을 가동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3천억 정도의 세수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것들을 분배해서 일단 제 생각에는 처인회부터 시작할 겁니다. 처인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인에서 시작하고 그걸 넓혀서 기흥과 수지로 넓혀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시민한테 직접 지급이 되고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새 후보한테 공통적인 질문이 될 거예요, 사실은. 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공약을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이 삼성 반도체나 SK가 용인에 사업장을 열면 우리 용인에는 어떤 세수가 있나요? 용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지방세일 거예요, 주민세. 네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인세는 삼성전자 법인세는 본사에서 납니다. 네네. 본사 법인이 있으니까. 그럼 그거는 서울로 갈 수가 있고 수원으로 일부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어디로 가나요? 다 서울로 가겠죠? 근데 이거를 지적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현 시장도 그렇고 과거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반도체가 용인에 입주를 하면 아마 수익이 나는 거는 한 4, 5년 후부터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상식 의원님, 손병수 의원님, 또 우리 부승찬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네 분 의원님들이 계신데 우리가 다 독식했잖아요. 그 네 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시장이 될 분, 또 되는 분, 또 우리 시의원들, 도의원들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이 사업장의 그 지방세를 그 사업장이 있는 쪽으로 이 돌리는 법, 일부라도 이전하는 법,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공약에 세 분이 다 공약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용인에 지금 용인 우리 원룸 주민들은 한 20만밖에 안 돼요.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한 100만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100만 중에서 70세 뭐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학 총장도 계셨고 또 뭐 국회의원 하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자본을 얘기할 때 이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70대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그 젊으셨을 때는 현장에서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지식도 훌륭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어떤 멘토 제도 이런 것들도 후보님들이 생각을 좀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 질문 겸 본고 하나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후보님 답변보다도 근데 교수님 우리 지방세가 우리 서울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방에 나오죠. 그 법인세의 10%는 지방세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다 지방에 우리 용인으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수님 현후보도 추가하면 법인세 10%가 지방소득세고요. 그거의 10%가 중위세입니다. 삼성공장이 본사는 수원에 있고 평택에 있고 화성에 있고 용인에 있으면 그 공장 인원수하고 면적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원수가 많아지고 공장이 커지면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예, 우리 정은영 후보도 잘 말씀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앞에 얘기는 저희 두 분이 후보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저는 용인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 용인 가불병정의 고모님들 중에서 존경받고 경륜인들을 모셔서 원로 자문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에 한 번이나 3달에 한 번씩 모셔서 그 원로들의 자문과 지혜를 얻고 그리고 시정 운영을 함께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시장 당선되면은 정말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용인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